안녕하세요. 하락의 추억, 침체에 대한 회고, 일본 주택시장 장기 침체 원인 분석 및 한국 주택시장 시사청 검토에 대한 자료를 잠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텐데, 뭐 하락의 추억, 침체에 대한 회고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뭐 이렇게 차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대략 20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내용들은 조금 깁니다. 근데 충분히 읽어보시면은 앞으로 한국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동길 팀원이 작성하신 자료입니다. 일본의 주택가격은 13년 이후에 지속 상승했으나 그 이전에 20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왜냐? 통화정책하고 금융감독정책 실기, 공급량 조절 실패 때문이다. 근데 뭐 다른 주장이 있을 됩니다. 뭐 인구 감소 때문이죠. 인구 감소. 뭐 결국에는 그 인구 감소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일본은 인구 구조가 뭐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화되어 있고 인구 감소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 일본 주택 동향, 뭐 주택 가격 지수죠. 예. 계속 내려갔다라고 이제 보면 맞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93년도에 거의 190이었던 게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죠. 뭐 미국의 쌍둥이 적자, 플라자 합의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하지만 독일이 지금 그렇지 않음을 봤을 때는 꼭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이 불황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이 대응이 어땠나? 일본이 뭐 되게 많이 내수 위주로 이제 많이 돌아갔었고 많이 이제 경기 부양을 했었죠. 그럼 주가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게 나중에 이제 터졌던 거죠. 가열이 심했다라는 거죠. 80년대 중후반부터 상승이었고 90년대 초반부터 난리가 나고 이제 뒤집어졌죠. 주식공황 때문에 대출이 쉽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줄어들면서 나중에 음악이 됐던 거죠.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줄자 은행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줬죠. 주담대를 그 당시에 120%까지 대출해줬다고 합니다. 뭐 경쟁이 치열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장이 됐던 거죠. 근데 89년 5월달에 금리가 2.5에서 3.25로 0.75% 오르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올랐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일본의 기술정책에 먼저 반응해가지고 88년 말 3만 포인트가 뭐 이제 89년 12월 말에는 3만 9천 포인트로 이제 실점 찍고 그 다음에 90년대 말에 23,400, 92년 4월에 2만 포인트 붕괴, 02년 1월 달에 1만 포인트 붕괴하는 장기 심지어로 빠졌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4분의 1 토막 난 거죠. 4분의 1 토막. 88년에 3만 포인트 돌파. 그리고 89년 12월 29일 날 38,900. 그게 90년대 말에 1년 뒤에 23,400. 그리고 또 2년 뒤에 1년 반 뒤에 2만 포인트 붕괴. 그 다음 년도 이제 02년도에 1만 포인트 붕괴. 장기 침체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아마 바뀌어갈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삶이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이제 결국 한국은 어떻게 되겠냐? 일본은 그러한데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한국 또한 비슷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아마 인구가 줄어서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노인들이 집을 놔두고 대규모 요양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뭐 추가적인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마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1990년 초에 버블 붕괴 이후에 20년간 주택가격이 하락세였던 일본. 93년 정점이었던 주택가격이 2017년에 딱 절반이었답니다. 2017년은 엄청나게 회복한 수치라고 합니다. 1985년 미국과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했고요. 플라자 합의 전에 1달러당 244엔이던 게 95년에
80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85년 이후에는 정시가 계속 올라가고 호황이었던 정시에 맞춰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TV 대비 120% 대출해주겠다는 금융이 나올 정도로 금융기업이 나올 정도였죠. 근데 이게 몰락 해가지고 뭐 89년 39,000인 지수가 나중에는 2만 포인트가 붕괴됐다는 거죠. 다시 아까 가볼게요. 아까 그게 제일 이슈인 것 같아서요. 네. 뭐 이거죠. 주가가 89년 12월에 39,000, 90년 말에 23,000, 92년에 2만 포인트 붕괴. 그리고 이제 02년 1월 달에 1만 포인트 붕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대충격이죠, 대충격. 물론 이거는 2018년도의 기준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국이 매우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뭐 가계부채가 많고 부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일본보다 높다. 근데 GDP 성장률이 높고 또 뭐 일본보다는 부실채권이나 기업 부채 비율이나 GDP 대비 정부 비율이 낮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일본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버블 형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있죠. 지금으로 보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버블 붕괴가 될 정도로 엄청난 거품들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한국은. 뭐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 집을 내놓기보다는 주택을 더 하려고 하겠다라고 했죠. 대거 주택을 매입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 몇 년 사이에 2030들에게 대거 팔아넘겼죠. 고가에. 뭐 이미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시가 하락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일본과 같은 심각한 버블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부채 비율이 매우 높고 부일채권과 기업 부채도 매우 높죠.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채 전부 다 합하면 5천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저게 어느 쪽에서든 뭐든지 하나 터지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청년 실업도 심하고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언제든지 경제 충격에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본의 집값 하락 침체가 한국에도 고스란히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8월 기준에 한국 기준금리는 2.5%. 그런데 미국이 9월 25일 날 얼마를 올립니까? 0.75% 올리면 9월 달에 미국은 3.25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슨 얘기입니다. 미국이 9월 달에 3.25%, 11월 달에 3.75, 12월 달에 4.25를 갑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10월 달에 2.75, 11월 달에 3.00,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올리면 한국도 10월 달에 3.0, 11월 달에 3.5를 찍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해도 미국의 9월달 3.25, 11월에 3.75, 12월에 4.25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내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안 올릴까요? 내년에도 올립니다. 내년에도 5%, 6%까지 갑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은 보통 미국이 4%면 한국이 5%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의 격차를 둬야 한국이 외화 유출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사리 못 올리고 있죠. 근데 미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올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도 따라서 올립니다. 그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 올리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거품 붕괴되고 박살나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고 쉬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2018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하락의 추억 및 침체에 대한 회고,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한국에 일어날 우려들을 대비하려고 낸 자료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한국과 일본이 싱크로율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대응하면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꼭 이 자료는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